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As I understand, there was an arrest list. So I've come here to the National Assembly to talk to some of these politicians. Why were you on the list? What did you do to deserve to be on the list? Hopefully they can share some insights into why they think the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and maybe they can help me understand the situation a little bit better. 계세요? 저는 그날 너무 놀랐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집에서 막 씻고 TV를 다 켰어요.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고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막 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는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 3초간 멍했어요. 왜냐하면 36년 전에 제가 지금은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 여기에 끌려가서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리고 고문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몇 살이었죠? 24살.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를 받았어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그럼 여기 와가지고 누가 발길을 차요. 그러면 날아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까지 끝이구나. 그러면 다시 또 와서 발길로 이마를 차요. 사방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당하는 거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 당해본 사람들은 알죠. 거기에 만약에 계엄군이 미리 와 있다면 가면 나는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내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잡히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더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 떨리더라고요. 의원님의 이름이 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특검 남발했다, 입법 폭주했다. 그걸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미웠겠죠.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강선현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아유, 저도 저 영상을 보니까 울컥해가지고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불법 행위, 권한 남용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한 특검안도 계속 냈었어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체포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메모들이라든가 명령했던 증언들을 보게 되니까 즉각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수갑 등을 이용해서 포박을 하고 두건을 씌워서 눈을 가린 다음에 벙커로 압송해라. 그러면 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도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다. 국회에서 우리를
체포해 가가지고 수장시킨다더라. 사체도 못 찾게 만든다더라. 이런 소문이 국회 본회의장에 돌았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에 그 어떤 표현이냐면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지고 와서 사살하고 배를 폭발시킨다. 이게 이제 백령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백령도 계획에 따라서 수거 대상이 됐다는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제가 중앙검사장실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고 저는 중앙검사장이었고요.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아내 김건희를 수사를 했죠. There were many regular citizens on the arrest list, including Kim Min-ung, who leads the citizen group 촛불 행동. 정책 투쟁과 축제가 같이 따라가는 두 번째 대담을 했었잖아요, 윤석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권 초기부터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100몇십 회를 이제 퇴진 탄핵 운동을 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게 된 정당성을 그런 데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촛불운동이잖아요. 주권자 운동이잖아요.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운동인데 촛불운동이 거슬렸고 정권 유지에 위협적이라고 봤던 거죠. 진짜로 저희 집 문을 박차고 군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뭐 조금 두려움. 네,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있어야 하나, 어디 가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가 병원은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 기본권이고 제가 누려야 하는 권리인데 왜 우리를 대상으로 처단까지 해야 하냐, 약간 분노의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A few common themes on the arrest list. All of those targeted seem to have been in conflict with Mr. Yoon.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 의원들을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Mr. Choguk, he was also targeted in the arrest list. He was also included. His party has been very clear for quite a while that they want to have the president impeached. So I think it would be good to hear from him. Even though he's currently in detention. So I've sent a letter to Mr. Choguk, who was incarcerated, and have received a response.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검찰총장처럼 대통령 노릇을 할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자를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처벌해야 할 피의자로 봅니다. 또 자기 중심의 정의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사법 외에는 국가 운영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자신은 모든 분야를 다 안다고 자부한다는 점도 걱정이었습니다. To understand what happened, I need to find out who Yoon was as a prosecutor for 27 years. What kind of a person was he? How did people who knew him back then think of him? 기자님, 라파엘입니다. 알겠어요. 네. 좀만 계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네. Hey, long time. Oh my God. Long time. How are you? I'm good. How was it going? I'm cold. Cold. 너무 추워요. 한국 춥죠?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한국 너무 추워. 어떻게 지내요? 그냥 바빠요. 바빠요?
야, 쉬는 날 없어요. 취재할 거 많죠. 야, 조금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네. 그 윤석열 부부 네.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언제였어요? 처음 알게 된 거는 그때도 그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그때 특검이 열렸고 박 특검은 첫 인선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왔을 때 그때 저는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취재를 가장 오래 한 기자였고 제 기사를 수사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첫 반응이 어떠셨어요? 윤석열 만날 때. 크다 뭐지 호방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 남자답다 이런 그 이미지는 있었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그 한 자리에 있잖아요. 자리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대화를 윤석열 씨가 주도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음식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중요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인데 무슨 뭘 정치를 뭐 어떤 기획을 외교 안보를 국방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시끄럽다 술이나 먹자 하면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윤석열하고 친한 후배 검사가 꼭 한번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저를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변호사 때인데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술자리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그리고 막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술 먹으라고 강요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의 중심은 검사다. 그리고 검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검사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영국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검사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이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라는 이 직종이 있는데 주로 기업인 수사 그리고 정치인 수사를 많이 해요. 이런 데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오래 근무하면은 성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좀 보통 사람들을 아주 낮춰보고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보고 아주 오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현재 피의자고 이게 저예요. 이게 이제 이 대검 차장, 요 뒤에는 이제 대검 부장들. 제가 2019년도 10월 18일부터 대검 감찰부장으로 그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강골 검사,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들어갔죠. 그 2020년 3월 19일 날 그 대검에 이제 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한 발언이에요.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그 5.16 쿠데타는 그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하였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이것은 자신의 어떤 정권을 잡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내적 욕망들이 표현된 발언이었어요.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 독재의 쾌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이런 어떤 남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고 내가 독주를 하니까 내가 대통령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해진 것 같고. Having tasted power as Prosecutor General
I wonder if it is then that he dreamt of becoming president.